세계 최대 반도체 회사가 멈추자 미국이 일본도 대만도 아닌 한국을 찾은 충격적인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대만 TSMC가 전력 사고로 완전 셧다운되며 애플과 엔비디아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일본이 기술 유출 스캔들에 휘말려 국제적 신뢰도까지 바닥을 쳤습니다. 그런데 미국 언론들이 3일 만에 완전히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TSMC가 흔들리면 결국 의지할 곳은 한국뿐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미 세계 최초 3나노 기술로 차원이 다른 반도체 강국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이 무슨 기술적 기적을 일으킨 걸까요? 그 놀라운 반도체 역전 드라마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잠깐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을 응원해주세요. 댓글로 어디서 듣고 계신지 공유해주시면 해외에 있는 동포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만 신주에서 25년간 TSMC 수석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마이클 첸입니다. 사실 제가 반도체 업계에 들어오게 된 계기는 아주 특별해요. 대학 시절 한국 서울대학교의 교환학생으로 1년간 머물렀던 경험 때문이거든요. 그때 한국 학생들의 엄청난 열정과 기술에 대한 갈망을 보면서 정말 많은 자극을 받았습니다. 한국어도 꽤 잘하게 되었고 김치찌개며 불고기 같은 음식도 좋아하게 되었죠. TSMC에서 근무하면서 저는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세계 반도체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절대 강자니까요. 애플의 어시리즈 칩부터 엔비디아의 고성능, GPU까지 세상의 모든 첨단 기기들이 우리 공장에서 만들어지거든요.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오늘도 세계 최고의 기술을 만들어내는구나 하는 뿌듯함이 있었습니다. 특히 저는 최신 공정 기술 개발팀에 속해 있어서 5나노, 7나노 같은 최첨단 기술들을 직접 다루고 있었어요. 동료들과 함께 밤샘 작업을 하면서도 즐거웠던 것은 우리가 만드는 기술이 정말로 세상을 바꾸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만의 작은 섬나라가 전 세계 기술 혁신을 이끌고 있다는 것이 정말 자랑스러웠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최근 몇 년 사이에 회사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경영진들이 자주 긴급 회의를 하고 한국 관련 보고서들을 계속 검토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별 생각 없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삼성이 3나노, GAA 기술에서 우리보다 앞서 나가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그냥 경쟁사를 견제하기 위한 루머 정도로 생각했어요. 한국 유학 시절의 추억 때문에 저는 한국 기업들에 대해서는 나름 호의적인 편이었거든요.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같은 회사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우리 TSMC가 기술적으로는 한 수위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평범한 일상을 보내면서 앞으로도 쭉 이런 안정적인 삶이 계속될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평온한 일상이 완전히 뒤바뀌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말이에요. 그 사건이 일어난 건 바로 지난달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받은 협력 제안서를 보면서 설마 이런 일이 일어날까 했는데 정말로 상상도 못한 일들이 연달아 터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날 아침은 정말 평범하게 시작되었어요. 평소처럼 오전 8시에 출근해서 커피를 마시며 하루 일정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공장 전체에 비상경보가 울렸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정전인 줄 알았어요. 대만은 여름철에 전력 부족으로 가끔 이런 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전력이 복구되지 않았고 곧이어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대만 남부 가오슝의 주요 발전소에서 대형 폭발 사고가 일어났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노후화된 설비가 연쇄적으로 폭발하면서 대만 전체 전력 공급에 심각한 차질이 생겼다는 겁니다. TSMC 같은 반도체 공장은 전력 공급이 조금만 불안정해도 수십억 달러 규모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 공장의 모든 생산 라인이 즉시 가동 중단되었습니다. 경영진들이 긴급 회의에 들어갔고 저희 기술진들은 모두 대기 상태가 되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 오후에 일본에서 온 충격적인 뉴스였어요. 도쿄 일렉트론이라는 일본의 유명한 반도체 장비 회사에서 기술 유출 사건이 터진 거예요. 우리 TSMC의 핵심 기술 중 일부가 외부로 유출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관련자들이 체포되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왜냐하면 10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 동료였던 리처드라는 엔지니어가 기술 유출 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었어요. 저는 그 일로 정말 큰 충격을 받았고 그 이후로 기술 보안에 대해서는 극도로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이 바로 사토 히로시라는 일본 엔지니어였어요. 이 사람은 겉으로는 기술 교류를 명목으로 우리 회사를 자주 방문했지만 실제로는 체계적으로 우리 기술을 빼가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사람이 단순히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일본 정부의 지시를 받아 움직였다는 정황이 포착되었다는 거예요. 사토는 평소에 굉장히 친근하게 접근했어요. 저에게도 자주 다가와서 첸상, 일본과 대만은 형제 국가 아니냐면서 기술 정보를 넌지시 물어보곤 했거든요. 저는 그냥 동료 간의 정보 교환 정도로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 모든 게 계산된 행동이었던 거죠. 그는 특히 우리가 개발 중인 신공정 기술에 대해 집요하게 물어봤어요. 발전소 사고와 기술 유출 사건이 동시에 터지면서 우리 회사는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습니다. 생산은 중단되고 고객사들로부터는 항해 전화가 빗발쳤어요. 애플에서는 긴급 회의를 요청했고 엔비디아에서도 대체 공급망을 찾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25년 동안 TSMC에서 일하면서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은 처음이었어요. 더욱 심각한 건 이 모든 상황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일본이 의도적으로 대만 반도체 산업을 흔들려고 계획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었어요. 사토가 체포된 후 그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메시지들을 보면 단순한 기술 절도가 아니라 더 큰 그림이 있었다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그런 와중에 저는 개인적으로도 큰 압박을 받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사토와 가장 가까이 지냈던 엔지니어 중 한 명이 바로 저였거든요. 회사 보안팀에서 저를 불러서 사토와의 모든 대화 내용을 상세히 조사했어요. 물론 저는 아무 잘못이 없었지만 10년 전 리처드 사건의 트라우마가 되살아나면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하던 중에 갑자기 한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삼성의 김민준이라는 팀장이 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온 거였습니다. 그는 한국어와 중국어를 섞어가며 첸 선생님, 지금 상황이 어려우시죠?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 순간 대학 시절 한국 친구들의 따뜻한 마음씨가 떠올랐지만 동시에 이런 위기 상황에서 경쟁사의 접근이 과연 순수한 선의일까 하는 의심도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제안을 받고 며칠 동안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요. 김민준 팀장은 계속해서 저에게 연락을 해왔고 매번 우리는 경쟁이 아니라 상생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쉽게 믿을 수가 없었어요. 반도체 업계에서 경쟁사가 위기에 빠진 상대방을 도와준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게다가 회사 내부 상황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었어요. 전력 공급은 여전히 불안정했고 일본 기술 유출 사건으로 인한 여파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사토 히로시가 단순히 개인적으로 행동한 게 아니라는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일본 정부가 배후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국제적인 문제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일본 구마모토에 있는 TSMC 공장에서도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였습니다.
구마모토 공장은 우리가 일본 정부의 요청으로 엄청난 투자를 해서 건설한 곳인데 그곳에서 생산되는 칩들의 품질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보고가 올라온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9세대 공정만 돌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율이 극도로 낮아서 2억 달러가 넘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듣고 정말 분노했어요. 우리가 일본을 믿고 투자했는데 결국 배신당한 거잖아요. 일본은 우리 기술을 훔쳐가면서도 동시에 우리 공장의 생산성까지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명백한 산업 스파이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사토 히로시가 갑자기 저에게 직접 연락을 해온 거예요. 그는 구치소에서 풀려난 직후였는데 제게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했지만 호기심이 생겨서 결국 만나기로 했습니다. 사토와의 만남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는 저에게 첸상 미안하다. 하지만 이건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국가의 명령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더욱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일본 정부가 대만의 반도체 산업을 약화시키기 위해 체계적인 계획을 세웠다는 거였어요. 기술 절도는 물론이고 전력 인프라 공격까지 계획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어요. 발전소 폭발 사고도 정말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토는 계속해서 지금이라도 일본과 협력하면 당신 개인의 안전을 보장해주겠다고 회유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배신자가 될 수는 없었거든요. 사토와 만난 후 집에 돌아왔는데 더욱 무서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누군가 제 집 주변을 계속 배회하고 있다는 신고가 이웃들로부터 들어온 거였어요. 그리고 제 가족들에게도 이상한 전화들이 계속 걸려오고 있었습니다. 내용인즉슨 남편이 현명한 선택을 하기를 바란다는 식의 협박성 메시지들이었어요. 이 모든 상황이 너무 답답하고 무서웠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특히 10년 전에 동료 리처드를 잃었던 기억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그때 제가 더 적극적으로 도와줬다면 그런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후회가 항상 있었어요. 이번에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게 둘 수 없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김민준 팀장에게서 또 연락이 왔어요. 이번에는 단순한 전화가 아니라 직접 대만으로 오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첸 선생님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말로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의 진정성이 느껴져서 일단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김민준과의 만남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그는 경쟁사 직원이라기보다는 정말 따뜻한 형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대학 시절 한국에서 만났던 친구들과 똑같은 정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저에게 지금 상황이 어렵지만 혼자 견디려고 하지 마세요. 한국에는 정이라는 게 있어요.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는 거죠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삼성이 우리를 도와준다면 그 대가는 뭡니까? 라고 직접적으로 물어봤거든요. 그러자 김민주는 웃으면서 대가는 없어요. 다만 나중에 상황이 좋아지면 서로 도울 수 있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놀랐어요.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 정말 넓다는 걸 새삼 느꼈거든요. 김민준과의 만남 이후 저는 정말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어요. 그가 보여준 자료들을 보고 완전히 충격을 받았거든요. 한국이 이미 3나노 GAA 기술을 실용화 단계까지 끌어올려 놓았다는 사실이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TSMC가 기술적으로 가장 앞서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한국이 우리보다 최소 1년은 앞서 있었던 거예요. 더욱 놀라운 건 한국의 반도체 생산 인프라였어요. 김민준이 보여준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은 전력 공급의 안정성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대만처럼 전력 사고로 인한 생산 중단 위험이 거의 없다는 거였죠. 그리고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협력해서 구축한 공급망 체계도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김민주는 저에게 첸 선생님, 사실 저희도 처음에는 TSMC를 경쟁사로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반도체 산업 전체가 발전하려면 서로 협력해야 해요라고 말했어요. 그의 말을 듣고 있으니 정말 진심이 느껴졌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큰 그림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엄청난 반전이 일어났어요. 사토 히로시가 갑자기 제 연구실에 나타난 거예요. 그것도 보안을 뚫고 말이에요. 저는 깜짝 놀라서 경비를 부르려고 했는데 사토가 잠깐만 중요한 걸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USB 하나를 꺼냈어요. 그 USB에는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 들어 있었어요. 제가 지난 5년간 개발해온 핵심 기술 자료들이 모두 들어 있었던 거예요. 사토는 이미 다 복사해놨다. 지금이라도 일본과 협력하지 않으면 이 자료들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협박했어요. 저는 그 순간 정말 분노했지만 동시에 무력감도 느꼈어요. 사토는 계속해서 압박했어요. 첸상 현실을 봐라. TSMC는 이미 끝났다. 전력 문제도 해결 안 되고 기술도 유출됐잖아. 지금 일본과 손잡으면 당신 개인적으로는 좋은 조건을 줄 수 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절대 굴복할 수 없었어요. 동료들과 회사를 배신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더 큰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토가 떠난 후 김민준에게서 급한 연락이 왔어요. 첸 선생님, 긴급히 만나야겠어요.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호기심과 불안감이 동시에 들어서 바로 만나러 갔어요. 김민준이 저에게 보여준 건 정말 믿을 수 없는 자료였어요. 한국이 이미 3나노 GAA 기술을 완전히 독자 개발했을 뿐만 아니라 양산까지 성공했다는 증거들이었어요. 그리고 더욱 놀라운 건 애플과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이미 삼성과 차세대 반도체 공급 계약을 논의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첸 선생님, 저희가 원하는 건 TSMC의 기술이 아니에요. 저희는 이미 독자 기술을 가지고 있거든요. 다만 서로 협력해서 더 큰 시장을 만들어가고 싶어요라고 김민준이 말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제가 한국을 얕보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김민준은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사실 미국 언론들도 이미 알고 있어요. TSMC가 흔들리면 결국 의지할 곳은 한국뿐이라고요. 저희는 안정적인 전력 인프라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준비되어 있어요. 그의 말을 들으니 정말 한국이 단순한 경쟁사가 아니라 이미 우리를 뛰어넘은 존재라는 걸 실감했어요. 더욱 놀라운 건 한국의 장기적 비전이었어요. 삼성이 앞으로 5년간 6만 명을 채용해서 반도체, AI, 바이오를 동시에 키우겠다는 계획을 세워놨더라고요. 김민주는 이건 사실상 하나의 도시를 새로 만드는 것과 같아요. 저희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걸 좋아해요라고 자신있게 말했어요. 저는 그 순간 대학 시절 한국에서 봤던 그 놀라운 에너지가 떠올랐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더라고요. 그때도 짧은 기간에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뤄냈잖아요. 이번에도 반도체 분야에서 비슷한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거예요. 김민주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첸 선생님 선택은 선생님의 몫이에요. 하지만 저희는 진심으로 함께하고 싶어요. 경쟁이 아니라 상생의 길로 가고 싶거든요.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면서 정말 큰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걸 느꼈어요. 이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반도체 산업 전체의 판도를 바꿀 수도 있는 선택이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밤새 고민했어요. 한편으로는 TSMC에 대한 애정과 충성심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이 보여준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앞으로 제 가족과 동료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어떤 선택이 최선일지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드디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왔어요. 김민준이 내일 한국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으니까 함께 가시겠어요? 라고 제안했거든요. 저는 그 제안을 받고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요.
한국에 간다는 건 어떤 면에서는 TSMC를 배신하는 것일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사토 히로시가 갑자기 제 집에 나타난 거예요. 그것도 밤 11시가 넘어서 말이에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지만 사토의 표정을 보니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어요. 그의 눈빛이 평소와 달리 절망적이었거든요. 첸상, 큰일 났다. 내일 아침에 일본 정부가 움직인다고 사토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그는 계속해서 TSMC의 모든 핵심 기술 자료를 일본으로 가져가려고 한다. 그리고 당신을 일본으로 강제로 데려갈 계획도 있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이게 단순한 산업 스파이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조직적인 계획이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사토는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나도 처음에는 단순히 기술 정보만 빼가는 줄 알았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만 반도체 산업 자체를 완전히 무너뜨리려는 계획이었어. 첸상, 이제라도 일본과 협력하지 않으면 정말 위험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또 다른 속임수일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토가 보여준 증거들을 보고 저는 완전히 충격을 받았어요. 실제로 일본 정부가 저를 포함한 TSMC 핵심 인력들을 일본으로 데려가려는 구체적인 계획서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대만 정부와의 비밀 협상을 통해 이 모든 걸 합법적으로 포장하려고 했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정말 공포를 느꼈어요. 이건 더 이상 기업 간의 경쟁이 아니라 국가 안보의 문제였거든요. 그리고 제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모든 소용돌이의 중심에 서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10년 전 동료 리처드가 겪었던 상황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사토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첸상, 나는 이제 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지만 당신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어. 지금이라도 안전한 곳으로 피하는 게 좋겠어. 그리고는 정말 급하게 사라져버렸어요. 저는 그를 보내고 나서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그가 진심으로 저를 걱정해서 한 말인지 아니면 또 다른 함정인지 판단할 수가 없었거든요. 밤새 잠 못 이루고 고민하다가 새벽에 김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 당장 한국으로 갈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거든요. 김민준은 제 목소리에서 뭔가 급박함을 느꼈는지 무슨 일이세요? 지금 바로 공항으로 나가세요. 제가 모든 걸 준비해 놓겠어요 라고 했어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TSMC에서 25년간 쌓아온 모든 걸 뒤로하고 새로운 길을 가야 한다는 게 정말 무서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어떤 해방감도 느꼈어요. 더 이상 복잡한 정치적 게임에 휘말리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말이에요. 한국행 비행기 안에서 저는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제가 반도체 기술자로서만 살아왔는데 실제로는 이 모든 게 국가 간의 치열한 경쟁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 모든 경쟁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도 새삼 느꼈어요. 김민준이 인천공항에서 저를 맞이해줬는데 정말 따뜻하게 환영해줬어요. 첸 선생님, 한국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해요. 이제 안전해요라고 말하면서 정말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저도 그의 말을 듣고 드디어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공항에서 삼성 본사로 가는 길에 김민준이 저에게 말했어요. 첫 선생님, 사실 저희도 오늘 중요한 발표를 할 예정이에요. 전 세계에 한국 반도체의 진짜 실력을 보여줄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기대가 되었어요. 과연 한국이 어떤 놀라운 걸 준비해놨을지 궁금했거든요. 삼성 본사에 도착해서 본 광경은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수십 명의 엔지니어들이 모여서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었고 모든 시설들이 최첨단으로 구비되어 있었어요. 특히 3나노 GAA 생산 라인을 직접 본 순간
저는 정말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건 TSMC보다 확실히 앞선 기술이었거든요. 그날 오후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삼성이 발표한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세계 최초로 3나노 GAA 기술을 완전히 상용화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5년간 6만 명을 채용해서 반도체 생태계를 완전히 새롭게 구축하겠다는 계획까지 발표했거든요. 저는 그 순간 한국의 진정한 실력을 깨달았어요. 한국에서의 첫 주는 정말 눈을 뜨는 경험의 연속이었어요. 삼성의 기술진들과 함께 일하면서 저는 한국 반도체 산업의 진짜 실력을 체감할 수 있었거든요. 특히 놀라웠던 건 그들의 시스템적인 접근 방식이었어요. 단순히 기술만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생태계를 고려해서 모든 걸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김민준 팀장이 저를 데리고 여러 부서를 둘러보면서 설명해줬는데 정말 체계적이었어요. 첸 선생님, 저희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력 인프라, 물류 시스템, 인재 양성까지 모든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요라고 말하더라고요. 실제로 한국의 전력 공급 시스템은 정말 안정적이었어요. 대만에서 겪었던 것 같은 전력 사고 위험이 거의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더욱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정부의 지원 체계였어요. 박서연 과장이라는 분을 만났는데 정말 전문적이면서도 실무적이었어요. 저희는 민간 기업의 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지만 동시에 국가 차원의 장기적 비전도 가지고 있어요라고 설명해줬어요. 이런 민관 협력 시스템은 대만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에 온 지 며칠 후에 정말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미국의 주요 언론사들이 일제히 TSMC가 흔들리면 결국 의지할 곳은 한국이라는 기사들을 내보내기 시작한 거였어요. 심지어 월스트리트 저널과 포브스 같은 권위 있는 매체들도 한국 반도체의 잠재력을 주목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김민준이 저에게 보여준 기사들을 보니 정말 신기했어요. 삼성의 3나노 GAA 기술이 TSMC를 뛰어넘었다. 한국의 안정적 전력 인프라가 반도체 생산의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 같은 내용들이었거든요. 저는 이런 평가들을 보면서 정말 한국을 잘못 봤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욱 놀라운 건 실제 주문 상황이었어요. 애플에서 차세대 아이폰용 칩 주문을 삼성에 넘기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그리고 엔비디아에서도 AI 칩 생산을 위해 삼성과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다는 내용이었어요. 이건 정말 반도체 업계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큰 변화였어요. 저는 이런 변화를 지켜보면서 정말 복합적인 감정을 느꼈어요. 한편으로는 TSMC에 대한 걱정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싶었어요. 특히 대학 시절 한국에서 느꼈던 그 특별한 에너지가 지금 반도체 산업에서 그대로 발휘되고 있다는 걸 보니 정말 감동적이었거든요. 김민주는 저에게 첸 선생님, 이게 바로 한국식 상생이에요. 저희는 경쟁사를 무너뜨리려는 게 아니라 함께 더 큰 시장을 만들어가고 싶어요라고 말했어요. 실제로 삼성에서는 TSMC와의 협력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었어요. 이런 접근 방식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던 중에 박서연 과장으로부터 정말 반가운 소식을 들었어요. 한국 정부가 일본의 산업 스파이 사건에 대해 국제 공조 수사를 요청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사토 히로시를 포함한 관련자들이 국제 수배령에 올라갔다는 내용이었어요. 첸 선생님이 제공해주신 정보가 큰 도움이 되었어요라고 박 과장이 말해줬는데 정말 뿌듯했어요. 더욱 놀라운 건 한국의 대응 속도였어요. 사건이 터진 지 불과 일주일 만에 모든 법적 절차를 완료하고 국제적인 대응까지 마쳤다는 거였어요. 박 과장은 저희는 이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 관용을 베풀지 않아요. 공정한 경쟁은 환영하지만 산업 스파이는 용납할 수 없거든요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한국에서 지내는 동안 저는 정말 많은 한국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엔지니어들은 물론이고 일반 직장인들, 심지어 식당 사장님들까지
모두 반도체 산업에 대해 관심이 많았어요. 특히 삼성이 6만 명을 채용한다는 소식에 대해서는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김치찌개 집 할머니가 저에게 아들아, 한국에 와서 일하니까 어떠냐? 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좋아요. 한국 사람들이 너무 따뜻해요라고 대답했는데 할머니가 그럼 한국에서 계속 살아라. 여기가 내 집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을 듣고 정말 감동받았어요. 회사에서도 동료들이 저를 정말 가족처럼 대해줬어요. 처음에는 언어 소통이 걱정되었는데 다들 영어로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제가 한국어로 말하면 정말 좋아하면서 격려해줬어요. 특히 제가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면 모두가 웃으면서 잘한다, 잘한다 하면서 박수까지 쳐주더라고요. 저는 이런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일하면서 정말 한국이 특별한 나라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기술적인 실력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까지 정말 훌륭한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진심으로 한국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안정되면서 저는 점점 더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특히 한국의 반도체 생태계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는지 알게 되었거든요. 단순히 삼성과 SK 하이닉스 같은 대기업만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김민준 팀장이 저를 데리고 반도체 관련 중소기업들을 견학시켜줬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작은 회사들도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첸 선생님, 한국의 진짜 힘은 이런 중소기업들에서 나와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게 한국식 모델이거든요라고 김민준이 설명해줬어요. 더욱 인상적이었던 건 정부의 지원 정책이었어요. 박서연 과장이 보여준 자료를 보니 한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얼마나 전략적으로 투자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저희는 단순히 돈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인재 양성부터 인프라 구축까지 종합적으로 접근해요라고 박 과장이 말했어요. 실제로 한국의 대학들을 방문해 보니 정말 체계적으로 반도체 인재를 양성하고 있었어요. 특히 삼성이 주도하는 산학협력 프로그램은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학생들이 재학 중에 이미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이런 시스템이라면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정말 우수한 인재들이 대거 배출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가장 놀라웠던 건 한국의 국제적 영향력이었어요. 한국이 반도체 분야에서 선도적 지위를 차지하자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이 한국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 시작했거든요. 유럽연합에서는 한국과의 반도체 파트너십을 제안해왔고 심지어 미국에서도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는 분위기였어요. 김민준이 저에게 보여준 해외 언론 기사들을 보니 정말 신기했어요. 한국이 반도체 패권 경쟁의 새로운 주인공으로 떠오르고 있다. 삼성의 혁신이 전 세계 기술 지형을 바꾸고 있다 같은 내용들이었거든요. 특히 일본 언론조차도 레거시에 묶여 있다며 자조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기사도 있었어요. 이런 변화를 지켜보면서 저는 정말 한국의 저력을 새삼 느꼈어요. 대학 시절에 봤던 그 놀라운 발전 의지가 이제 반도체 분야에서 꽃을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도 그 일부가 될 수 있다는 게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회사에서의 업무도 날이 갈수록 재미있어졌어요. 한국의 엔지니어들과 함께 일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거든요. 특히 그들의 문제 해결 능력은 정말 뛰어났어요. 복잡한 기술적 난제도 창의적인 방법으로 해결해내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동료들도 저를 정말 따뜻하게 받아들여줬어요. 처음에는 외국인이라서 어색할까봐 걱정했는데 오히려 제 경험을 정말 소중하게 여겨주더라고요. 첸 선생님의 TSMC 경험이 저희에게 정말 도움이 되어요라고 말해주는 동료들을 보면서 정말 보람을 느꼈어요. 특히 젊은 엔지니어들의 열정은 정말 대단했어요. 밤늦게까지 연구하면서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고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정말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이런 문화가 바로 한국 반도체 산업의 원동력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중에 정말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대만의 제 가족들이 한국으로 놀러 온다는 거였어요. 아내와 아이들이 아빠의 새로운 직장을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기대가 되었어요. 제가 왜 한국에서 일하기로 결정했는지 가족들이 직접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가족들이 한국에 도착했을 때 반응은 정말 예상 이상이었어요. 특히 아내가 여기 정말 깨끗하고 체계적인 애라고 놀라워했어요. 그리고 회사 사람들이 저희 가족을 환영해주는 모습을 보고 정말 감동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김민준 팀장이 직접 우리 가족을 식사에 초대해주고 한국 전통 음식도 소개해줬거든요. 아이들도 한국이 정말 마음에 든다고 했어요. 특히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니 정말 체계적이더라고요. 과학기술 교육 수준도 높고 국제적인 감각도 기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아내도 여기서 아이들을 키우면 정말 좋겠다고 말했어요. 박서연 과장도 저희 가족을 위해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셨어요. 비자 문제부터 시작해서 주거 지원, 아이들 학교 문제까지 정말 세심하게 챙겨주시더라고요. 가족이 함께 있어야 일도 잘 되죠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정말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정말 한국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로 마음을 굳혔어요. 기술적으로도 발전할 수 있고 인간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가족이 행복해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게 가장 중요했어요.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된 지 이제 반년이 지났어요. 돌이켜보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모든 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무엇보다 가족들이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다는 게 가장 기뻤어요. 아이들은 한국어도 제법 늘었고 한국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거든요. 회사에서의 성과도 정말 만족스러웠어요. 제가 참여한 3나노 GAA 최적화 프로젝트가 대성공을 거두면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았거든요. 특히 애플과 엔비디아에서 저희 기술에 대해 정말 높은 평가를 해줬어요. 김민준 팀장은 첸 선생님의 경험과 한국의 기술이 만나서 시너지를 낸 결과라고 말해줬는데 정말 뿌듯했어요. 더욱 놀라운 건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의 변화였어요. 삼성이 발표한 대로 정말 5년간 6만 명을 채용하는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었어요. 이건 정말 하나의 도시를 새로 만드는 것과 같은 규모였거든요. 저도 그 일부가 될 수 있다는 게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면서 여러 나라에서 협력 요청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유럽연합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들도 한국과의 기술 파트너십을 원하고 있었거든요. 박서연 과장은 이제 한국이 진짜 반도체 강국으로 인정받고 있어요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말했어요. 미국의 태도 변화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처음에는 한국에 대해 회의적이었던 미국 언론들도 이제는 한국 없이는 반도체 산업의 미래가 없다고 할 정도로 평가가 바뀌었거든요. 실제로 미국의 주요 기업들이 한국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런 변화를 지켜보면서 정말 한국이라는 나라의 저력을 새삼 느꼈어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정신,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 성장하려는 상생의 철학이 정말 놀라웠거든요. 대학 시절에 느꼈던 그 특별한 에너지가 지금도 그대로 살아있었어요. 가족들도 한국에서의 삶에 정말 만족하고 있었어요. 아내는 한국의 육아 지원 시스템에 대해 정말 놀라워했어요. 대만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지원도 많아라고 말하더라고요. 아이들도 한국 학교에서 정말 즐겁게 지내고 있었어요. 특히 과학 수업에서는 항상 최고 성적을 받아올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었거든요. 회사 동료들과의 관계도 날이 갈수록 좋아졌어요. 이제는 정말 가족 같은 느낌이에요. 주말에도 함께 모여서 가족 단위로 어울리고 명절 때는 서로 집에 초대해서 함께 시간을 보내거든요.
이런 따뜻한 인간관계가 바로 한국의 매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제가 한국어 실력이 늘면서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어요. 동료들과 기술적인 토론을 할 때도 이제는 한국어로 자연스럽게 의사소통할 수 있거든요. 김민준 팀장은 첸 선생님 한국어 정말 늘었네요. 이제 완전히 한국 사람 같아요라고 농담하기도 해요. 지난주에는 정말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한국에 온 이야기가 언론에 소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거든요. 특히 위기를 기회로 바꾼 글로벌 인재의 한국 정착기라는 제목으로 방송에도 출연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제 경험이 다른 외국인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용기를 냈어요. 방송에서 저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은 단순히 기술만 뛰어난 나라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마음이 정말 따뜻하고 함께 성장하려는 철학이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도 차별받지 않고 진정한 가족처럼 받아들여줘요. 많은 시청자들이 좋은 반응을 보여줘서 정말 기뻤어요. 이제 저는 한국을 제2의 고향이라고 생각해요. 대만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진정한 성장과 성취는 한국에서 이뤄내고 있거든요. 무엇보다 제 가족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어요. 앞으로의 계획도 정말 기대가 되어요. 회사에서는 저를 차세대 반도체 기술 개발 프로젝트의 리더로 임명해줬거든요. 한국의 젊은 엔지니어들과 함께 정말 혁신적인 기술을 만들어 볼 생각이에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한국 시민권도 취득할 계획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제가 깨달은 건 위기는 새로운 기회의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만약 그때 TSMC에서 위기가 없었다면 저는 아마 평생 한국의 진짜 모습을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위기가 왔을 때 용기 있게 새로운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의 행복을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만난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려요. 특히 김민준 팀장님과 박서연 과장님, 그리고 따뜻하게 맞아주신 모든 동료분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앞으로도 한국의 발전과 함께 제 자신도 계속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